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야인 최변 전문가입니다. 네, 이관욱입니다. 네, 요즘 이제 외국인들이 돌아온 것 같아요. 거기에 뭐 서학개미도 돌아온 것 같고, 이제 한국 주식으로 돌아온 게 서학개미들 진흥순이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전문가님도 이게 외국인들 계속 살 것 같습니까? 글쎄요,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가지고 장기적으로 보고 들어오는 금액은 아닌 것 같아서 네. 조금 염려는 되는데, 일단은 뭐 과열이니까 뭐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계속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외국인들이 한 뭐 2,870 들어왔네요. 뭐 이제 시황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신 종목 있으면 채팅창에 유튜브 채팅창에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제 그다음에 뭐 중기, 장기 이런 거 좀 올려주시면 저희가 많이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올려주시면 빨리 진행해서 많은 종목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시장이 워낙 강세이기 때문에 특히 가는 종목 몇 개가 끝없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외 당하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시황 강세를 말씀드리고 5월 달에 제가 폭등장이 올 거다. 그래서 오고 있습니다. 이미 썸머 랠리는 저는 뭐 4월 말부터 얘기했으니까 아직까지 8월 달까지는 걱정 안 하시고 지르는 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전문가님도 뭐 장 뭐 좋게 보십니까? 네, 저는 뭐 장기적으로 보면은 좋게 보는데 지금은 굳이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무리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뭐 4월 달부터 4월 초순부터 해가지고 매수 들어가서 지금까지 보유하신 분들은 사실 수익이 많이 났겠죠.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사실 우리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은 거의 수익 내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은 외면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무리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기다리면 반드시 그 조정은 오거든요. 그래서 그 단기적인 조정이 올 때 그때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싶고, 지금은 이제 만약에 보유하고 저점에서 가지고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은 지금은 조금 이제 고점을 좀 더 확인하시고, 뭐 쌍봉이나 짝봉을 갖다가 한번 확인하시고 그때 이제 매도 전략을 취하시는 게 낫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종목 진단 하겠습니다.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먼저 하시죠. 네. 예, 지금 그 완도콩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네오셈이라는 종목을 질문하셨네요. 자, 네오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오셈은 일단 제가 지금 준비하는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바로 이제 그 진단에 들어가게 됐는데, 일단 기술적인 부분을 먼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네오셈 같은 경우에 보니까 한 12,0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신, 12,5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신 것 같거든요. 12,5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매수한 기간이 조금 됩니다. 보니까, 올해 한 2월 달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여기서 이제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이거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은, 지금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장기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보셔야 됩니다. 이 고점에서. 여기 고점에서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 이 구간이 있죠. 요런 구간. 이런 구간은 트랩입니다. 트랩. 그러니까 속임수. 이런 속임수의 흐름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이 속임수 흐름이 많이 난다고 하기보다는 이런 흐름들이 많이 보여지면 있잖아요. 주가가 올라갔다가도 빠르게 이렇게 내려옵니다. 원래 지 추세 영역으로 빠르게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이 부분을 몰랐기 때문에 조금 이제 매수를 하고 난 뒤에 주가가 빠지는데도 가만히 이제 보고 계셨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럴 때 대응을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대응을 해야 됩니다. 최소한 절반이라도 대응을 하셔야 돼요. 대응 안 하잖아요. 대응을 안 하시면은
나중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절반이라도 대응했잖아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은 이제 저점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저점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저점은 어떤 특정 저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추가 매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단가라도 낮춰가지고 조금 기다렸을 때 최소한 매수가 이상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가지고 갈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죠? 지금 현재는 추세가 없거든요. 보시면요. 지금 짓눌리고 있죠. 지금 주봉상에서는 60주선에 짓눌리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60주선에 짓눌리고 있고요. 여기 이 구간에. 자, 월봉을 한번 볼게요. 월봉을 보시면은 월봉이 점진적으로 떨어지잖아요. 점진적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죠? 지금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추세가 요렇게 올라가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올라가주면은 이제 추세가 그 원래 추세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 원래 추세에서 벗어나면은 그럼 그때부터 이제 추세가 바뀌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는 제가 볼 때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추세 자체를 그렇게 만들려고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시장이 또 안 좋아지잖아요. 그럼 시장이 안 좋아지면 이렇게 또 빠진단 말이에요. 어차피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까지는 기다려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는 제가 볼 때는 매도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보유하셔서 시장이 이제 뭐 그 기간 조정을 보인다든지 하게 된다라면은 이 종목이 만약에 저점이 만들어졌다라고 본다라면은 요렇게 올라가는 자리를 만들어 줄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자리를 못 만들어 줬으면은 다시 저점을 확인할 거예요. 이쪽 저점이나 여기 저점이나 아니면 여기 저점 이 자리를 확인할 거거든요. 여기 한번 여기 한번. 그래서 지금 어차피 저점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유하시면은 추가 매수 자리도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매도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보유 관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매수 문의네요. 가지안님께서 오리온 매수 문의, 안녕하세요. 매수 문의 드리면 됐는데요. 지주사를 사고 싶은가 봐요. 지주사 지금 매수 금지입니다. 지주사들이 대다수가 PBR 기준으로 100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0.4배, 3배, 5배에서 이미 100% 이상 올라와서 1배 이상을 가고 있기 때문에 지주사에 대한 메리트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온을 이렇게 사고 싶은 거 보니까 아주 초보자예요. 돈을 못 보신 분이에요. 못 보실 거예요. 왜냐하면 오리온은 지금 많이 빠졌죠. 지주사 12만 8천에 지금 10만 7천 왔으니까 빠졌어요. 주식이 올라갈 때는 못 사고 있다가 내려가면 사는 여지없이 하락 추세에도 내가 사는 겁니다. 제가 오리온 홀딩스를 지난번에 추천했었어요. 목표가 같습니다. 이미 그 전에 추천해서 목표가 같습니다. 가고 나서 끝난 거죠. 끝났습니다. 이미 이 거래가 적은 주식은 거래가 많이 실려잖아요. 실리고 나서 크게 올려버리죠. 상한가를 올리고 그 다음에 팔아먹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지주사가 가는 지주사들은 뭐 식품 주제에 오리온도 식품이지만 오리온도 그리고 오리온이 이제 중국 법인에 매출이 왔는데 중국 법인이 중국의 지금 오리온은 뭐 초코파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중국이 지금 내수가 부진합니다. 금리도 뭐 예금금리도 지금 1%가 떨어져 있고 지금 물가도 지금 뭐 마이너스 갈 정도로 안 좋고 생산력 그다음에 내수가 부진한 상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내수 진작을 시키는 방법이 별로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관세 이제 무역 분쟁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중국에 미국으로 수출하는 많은 수출 기업들은 거의 셧다운돼 있는 상태 정도 심각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해소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내가 중국 법인이 가장 매출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을 건드린다. 지금 세상 물정 모르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지금 만약에 자동차주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철강주라든지 이런 거 갖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걸 투자하겠다 싸니까 주가 마이너스 하겠다 하고 분들 전부 다 세상 물정 모르고 주식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관세 협상이 금방 끝날 게 아니잖아요. 정말 단기 매매조차도 정말 단기 매매하고 싶으면 정말 고수나 짧게 치고 나오는 잘하는 분들 빼고는 초보자들 하시면 안 됩니다. 오리온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겠습니다. 이미 다 갖고 지금 CJ로 보겠습니다. 식품회사의 CJ 지주사도
이것은 잘 안 빠지고 있잖아요. 12만에서 50% 올라서 10만 초보 50% 오르고 그 전부터 가서 이 주식은 보시면 거의 저점에서 거의 뭐 80% 가까이 올랐네. 그죠? 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PBR 기준으로 이게 CJ도 BPS가 15만이거든요. 그럼 15만 6천 1배를 초과했잖아요. 그래서 대다수 종목이 그럽니다. 자, 그러면 자, 하나다. 하나도 지금 가다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럼 최근 들어서 5만 원에서 그냥 더블 금방 왔어요. 두산도 마찬가지듯이 두산과 하나는 지금 자식들이 잘 나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나마 뭐 지주사에 대한 배당 뭐 자사주라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오리온은 자사주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자사주에 대한 뭐 소각에 대한 강제 뭐 상법에서 소각을 의무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러면 이제 이런 자사주가 많은 기업 빼고 아니면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렇게 지금 이렇게 하나는 예를 들어서 지주사 사고 싶은데 오리온은 두산은 저렇게 올라가 있고 하나도 올라가 있고 뭐 HD 현대다 실적 좋은 자회사 실적 좋은 HD 현대다 그럼 HD 현대도 올라가 있잖아요. 이렇게 뒷북 투자가 없는 거죠. 상법 개정은 이미 4월 달 정도에 사야 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지금 2달 100% 올라왔어. 100% 올라서 내가 100% 먹으려면 반타작 날 수도 있는 거죠. 리스크가 더 큰 상태입니다. 지금 지주사는. 지주사는 지금은 쉽지 않은, 지금은 들어가도 큰 이익 없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6월이기 때문에 이 식품주 지주사뿐만 아니라 중기계 현대, HD 현대, 뭐 하나, 두산, 뭐 두산은 좀 제어하더라도 나머지들은 6, 7, 8월 달에 대다수 조선 방산 원자력 전부 다 고점에서 추세 하락이 본격적으로 내년 2년, 3년 계속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조선이 이미 상반기에 이미 5월, 4월까지 수주가 반타작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은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정도로 지주사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품주도 마찬가지 다 이런 거 보유 금지다.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네, 다음은 샛별과 초승달님께서 LG화학 질문하셨네요. 36만 원에 20% 비중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는데 손실폭이 조금 크십니다. 36만 원 같으면은 보니까 아주 오래전에 매수를 하셨어요. 36만 원 같으면은 최소한 24년도에 매수를 하신 것 같거든요. 작년에 이제 여기 이 구간이네요. 보니까 자 요쪽 정도 되겠습니다. 여기 이 구간이나 그러니까 작년 여름이나 작년 가을쯤 되겠네요. 여기 36만 원. 자 이런 종목군들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진짜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요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내려오는 자리 있잖아요. 이런 건드리면 안 돼요. 왜냐면은 제가 대표적으로 이 종목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위메이드인데 이게 2021년도에 급등이 나왔잖아요. 이게 얼마까지 갔냐면 24만 5천 원까지 갔거든요. 이게 왜 이때 급등이 나온지 아시죠? 메타버스 때문에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습니까? 완전 급등이 나온 이후에 그 다음에 지금 아직도 지자리 가려면 아직까지 멀었어요. 그건 거의 다 떨어졌다고 보기는 보는데 아직까지 아래쪽으로 조금 자리가 더 남았어요. 근데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떨어지고 있냐면은 4년 동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제가 이런 종목군들을 제가 한번 다 살펴봤거든요. 몇 년간 떨어지냐면요. 최고 길게 떨어지는 게 5년에서 6년 동안 하락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 3년간은 쭉 다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또 한 2, 3년간은 바닥을 빡빡 깁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 종목이 있죠. 그것도 운이 좋아야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종목이 몇 년이 걸리냐면은 그게 또 5년에서 6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빨리 올라가는 게 10년에서 12년 걸리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증권주들 있지 않습니까? 증권주들이 과거에 제가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삼성증권 보시면요. 삼성증권이 연봉 차트를 한번 봐보세요. 이게 과거에 2006년도에 이만큼 올라왔거든요. 2006년도에요.
근데 지금 몇 년도죠? 24년도, 25년도 아닙니까? 그러면 몇 년 됐어요? 19년 됐죠? 이제 올라오잖아요. 그죠? 얘는 이제 시작이거든요.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죠?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19년 됐어요. 미래에셋 증권주들 대부분 다 마찬가지예요. 한번 여러분들께서 한번 찾아서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LG화학 같은 경우 한번 봐봅시다. LG화학이 이게 과거에 21년도에 100만 원 갔지 않습니까? 100만 원 넘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20만 원이죠. 아래쪽에 보시면은 얘를 축소를 딱 시켜놓고 한번 봐보십시오. 축소를 시켜놓고 보면은 이 밑으로 아직까지 자리 더 있죠. 그죠?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안 빠질 거라고 보고 지금 자리에서부터 이제 여기서 하락세가 멈춰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여기서는 이제 추가 매수 안 됩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절대 추가 매수 안 됩니다. 아직까지 얘는 저점이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일봉상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든지 해야 되거든요. 아직까지 그런 흔적이 없어요.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안 터지잖아요. 중간에 올라가다가 터지면은 의미 자체가 없습니다. 밑으로 다시 빠집니다. 쉬어요.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특징적인 어떤 대량 거래가 터져줘야 되는데 그게 안 나타나면 있지 않습니까? 추세 전환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LG화학은 조금 기다리세요. 더 기다리셔야 돼요. 쌍바닥 짝꿍댕이 이런 흐름이 나올 때까지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오히려 첫 번째 그 저점이 나오잖아요. 그 이후에 쌍바닥 짝꿍댕이 흐름 나왔을 때 그때 거래량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게 오리지널 저점인지 아닌지.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주가가 돌아선다라면은 그때 돼서 뭐 추가 매수 고려를 해볼까. 저라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절대 추가 매수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길게 가지고 가시려고 마음 먹었다라면은 추가 배팅은 안 할 것 같아요. 확실하게 저점이 나왔고 그다음에 얘가 확실하게 반등이 진행이 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LG화학은 있지 않습니까? 61선을 여기 61선 돌파해야 되고요. 이 어문구름대를 돌파를 해야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 이전에는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있지 않습니까? 절대 무리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시간은 지났고요. 손실은 그만큼 봤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기다리세요. 더 확인하시고 시장이 지금 또 단기적으로 고가권이 있잖아요. 이게 언제 조정 나올지 모르거든요. 예? 그럼 시장 조정 나오면 이런 종목군들은 바로 타격을 입어버린단 말이에요. 제일 타격을 많이 입는 종목이 시장은 저 위에 있는데 바닥에 있는 밑에서 빡빡 끼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럼 시장 조정 나와보면 이런 것들은 바로 그 저점 확인하러 가든지 저점 이탈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절대 지금 어설프게 추가 배팅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지 마시고 그냥 관망만 하세요. 이미 시간은 지났으니까 관망만 하시고 나중에 더 확실해지면 그때 돼서 추가 배팅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종목은 전화 와 있다 합니다.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밤늦게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종목명이라든지 비중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알려주세요. 현대 오토앱이고요. 네. 비중은요? 16만 2,500원에 10%입니다. 네. 그럼 현대오토에버가 어떤 비즈니스 사업 모델을 갖고 있는지 아시죠? 예. 사신 이유가 정확히 어떤 거예요? 작년에 샀죠? 작년에 사가 추가 매수를 한 겁니다. 아, 추가 매수 단가를 낮췄네요? 예. 네, 지금 이제 본전 왔네, 그죠? 거의. 예, 예. 네, 그래서, 그러면 사셔서 목표가가 얼마였어요? 지금은? 저 목표가를 한 18만원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16만 사서 18만원요? 예. 이렇게 10% 보려고 이렇게 대형주를 지금 사가지고 이렇게 기다려요? 요즘 하루에도 10% 가는데? 손실이 가지고 못 팔고 있다가. 그러니까 손절해서 물 타가지고. 근데 10%면 뭐 물 탄 것도 5% 사가지고 5%물 타신 거예요? 그것도 주식 숫자는 많습니다. 아, 주식이 100억이도 마찬가지죠. 대형주인데. 예. 10% 100억 가지고 10% 10억 사면 10억이잖아. 이거 10억도 들어가된 현대차 그룹 건데. 비중이란 것은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를 나는 내 돈이 100억이에요. 그럼 삼성전자로 100억 들어가도 리스크가 있으면 있는 거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시고, 대형주는 시가총액 몇 조 이상짜리이기 때문에 내 돈 몇십억은 그냥 비중의 개념에 확실할 때 종목 개별 정도 최소한 뭐 30% 이상
단기에도 나올수 아니면 바닥에서 깨지지 않고 손절해도 10% 이하 손절 이익은 30% 막 40% 나와야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6만 대 사서 18만 원 10% 보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10% 보려고 샀다가 저 밑에까지 8만 대가 찍고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30% 기본 내려 16만 원 평균 단가인데도 11만 대가 첫 바닥이었으니까 그럼 30% 내려가요. 그럼 내가 이 하락 이 손실률 계산하고 그러면 30%가 내려갈 것 같으면 바닥가 내려가면 그럼 나는 60% 이상을 수익이 날 수 있어야만 이 종목이 투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투자 가치가 없었던 거고요. 지금은 투자 가치가 있는데 그러면 아마 사실 게 뭐 자율주행차라든지 이게 예를 들어서 촬영용 뭐 소프트웨어 개발해서 플랫폼이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차량 플랫폼,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자율주행은 최고 1등이 어디게 우리나라? 이걸 아셔야 돼요. 빨리 보면 그거 안에 공부해서 우리나라 기업 중에는 소프트웨어라든지 차량용 플랫폼 자율주행 1등이 어디일까? 이걸 계산 딱 생각하는 종목이 있어야 됩니다. 대형주 중에는. 아세요? 잘 모르시죠? 모르겠습니다. 현대모비스입니다. 라이다를 뭐 관련된 플랫폼 다 자율주행. 그리고 실제로 자율주행 전시했잖아요. 자동차 전시회 가면 그 자율주행차 이렇게 뭐 중형 버스로 한 게 현대모비스가 전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대모비스 중요. 그럼 현대모비스에 현대오토도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여러 가지 갖다 납품을 하겠죠. 그럼 핵심은 그렇고요. 자율주행차 세계 1등 주식은 테슬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자 그러면 이제 사신단가에 이게 작년에 실적이 좋았어요. 매출도 20% 늘고 영업이익도 23% 늘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올해도 계속 늘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손에 오랫동안 갖고 별로 소외주가 되는 상태에서 수익이 안 난 이유는 그러면 결국은 현대오토에바가 현대차 그룹 건데 그러면 현대 소프트웨어 회사니까 원래 마진은 적어요. 소프트웨어 회사가 5%. 삼성 SDS도 마찬가지고 한 5% 마진밖에 안 돼. 그러면 나는 캡티브 마켓 항상 뭐 나쁘나 좋으나 팔아먹을 때는 그룹사에 팔아먹으면 되잖아요. 그룹의 소프트웨어. 현대자동차가 공장을 만들면 거기에 소프트웨어 넣고 아니면 자동차 관련된 하면 소프트웨어 넣고 뭐 내비게이션부터 이런 거 넣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현대자동차가 잘 나가야 되잖아요. 작년까지 아주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무역 분쟁 때문에 현대자동차조차도 성장이 매출 성장 5%도 될까 말 그래요. 그러면 올해 관련된 현대차 그룹 중 전부 다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작년에 다 고점이에요. 그럼 현대차도 마찬가지 그죠? 그래서 작년에 현대오토에버도 이렇게 보시면 계속 빠진 거예요. 작년 7월부터. 작년 7월에 18만 원대 갔다가 지금 내려왔잖아요. 그럼 여기 사서 내려왔으니까 내가 잘못 산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지금부터는 지금은 우리 현재 지금부터 시작해서 5월 하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추세주는 작년 내년까지 주도주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프트웨어 기업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갖고 계시면 좋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23년도 21만 6천 원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근처까지 갈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잘 물어보셨어요. 지금 아마 올라와서 이제 이익이 났으니까 팔까 말까 이런 고민인데 모든 걸 돌파해서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21만 원 정도 찍을 걸로 보이고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18만 원 갑니다. 그럼 내가 18만 원에 팔지 아니면 21만 원에 팔지 하면 지금은 모든 하락이 완성되고 하락이 완성된 산에 추세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팔 때가 아니라 오히려 얼마 전에 지금까지 왜 있다가 10%면 얼마 전에 보시면 과일권 들어갔다가 다시인데 아니면 최근 들어서 5월 19일에 20일 날 아니면 오늘 아침이라도 14만 5천 15만 원 그건 다 찔러 20% 30% 비중을 샀어도 되는 겁니다. 리스크가 적은 게 돌파니까. 그런데 보시면 대형주잖아요. 시가총액 기준 보시면 항상 이렇게 제가 지금 본 거 다 4조 3천억의 시가총액이 그럼 대형주기 때문에 물량도 많지는 않지만 4조 3천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자사주가 있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사주가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자사주가 거의 없네요. 그러면 밸류업에 큰 상관없고 그런데 지금 추세로 보니까 매출은 올해 5% 정도밖에 안 느니까 그래도 최근 들어 오늘하고 보면 기관과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6만 4천, 8만 4천 오늘 처음 들어왔죠. 그죠? 그래서 우측 하단에 보면 여기 파란색이 기관이거든요. 외국인이잖아요.
개인이 지금 작년에 아마 본인이 시청자님이 사셨을 때 개인이 계속 샀어요. 그래서 계속 빠졌잖아요. 이제 개인이 팔아먹고 다 팔았으니까 기관들 가면 잘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목표가 1차 18만 드리고 중기 올해 아마 연말까지 21만 원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쪽 파트는 괜찮기 때문에 다행이다. 그리고 손절가는 드리면 손절가는 지금부터 종가 기준으로 보셔서 12평선 깨지면 팔아야 돼요. 12평선이 5일선 14만 5천 원 지지할 걸 보이는데 14만 5천 원 종가 기준 이틀 붕괴되면 파시고 그냥 들고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건 또 있으세요? 공부하는 거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은 홍구님께서 질문하셨네요. 셀바스 AI 그 17,200원에 15% 비중이시네요. 뭐 이 셀바스 AI는 음성 인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음성 합성, 영상지능 이런 AI 관련주입니다. 최근에 AI 관련주들이 좀 많이 기승을 부리고 있죠. 지난해 보니까 매출액은 지금 많이 증가를 했어요. 지난해 매출액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재작년보다 영업이익이 조금 많이 감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이익은 흑자가 났고요. 그다음에 당기순이익은 조금 이제 적자 감소된 상태고요. 요 종목의 흐름을 보면요. 최근에 이제 AI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AI 관련주 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사업적인 측면에서 이제 키우려고 하고 있잖아요. 200조를 투입을 한다 그러는데 일단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도 지금 흐름 자체는 썩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대가 17,200원인데 이게 17,200원을 제가 아무리 봐도 그 17,200원이 매수가면은 오래된 것 같거든요. 작년에 그러니까 1년 넘으신 것 같은데 아니면은 추가 매수를 가격대가 높았는데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17,200원이 되신 건지.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우리 시청자님 어쨌든 간에 일단은 지금 비중이 15%란 말이에요. 비중이 15%인데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거는 셀바스 AI는 조금 시간 투자를 좀 하세요. 시간 투자를 좀 하시고요. 제가 볼 땐 조금 추가 매수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 14,000원 조금 낮게 보면은 여기까지 한 13,000원. 그러니까 13,500원부터 해가지고 낮게 보면요. 낮은 가격대에서 보면은 13,500원에서 14,000원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조금 높게 본다라면요. 높게 보면은 한 14,500원에서 15,000원까지. 그러니까 두 군데로 나눠놓고 보면 되겠죠. 13,500원에서 14,000원. 그 다음에 14,500원에서 15,000원. 저는 여기 오면은 우리 시청자님이 조금 더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요. 시간 싸움을 좀 하세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보니까 우리 시청자님 인내심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있으신 것 같은데 요거는 조금 길게 가세요. 짧게 가지 마시고요. 요거는 내년까지 가세요. 내년까지 간다 보시고요. 내년까지 간다고 보셨을 때 제가 볼 때는 요거는 무조건 2만 원은 돌파합니다. 그러니까 2만 원은 넘어갈 것으로 보여지니까 조금 시간 투자하시고요. 어차피 시간 싸움 하신 거 AI 관련주는 계속적으로 정책성으로 이슈를 탈 거예요. 그러면 셀바스 AI도 제가 볼 때는 뭐 작년에는 영업이익이 조금 안 좋다 했지만 앞으로는 조금 기대해 볼 만하거든요. 그래서 길게 본다라면은 제가 볼 때 최소한 못해도 있지 않습니까? 뭐 연말까지 본다고 하더라도 가깝게는 연말까지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청자님께서 생각하셨던 것보다 이상으로 수익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올 연말까지 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2만 원 이상은 충분히 간다고 보거든요. 2만 원 이상. 그러면은 2만 원 이상 간다고 봤을 때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17,000원이니까 뭐 추가 매수만 잘 하신다라면은 50% 이상은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조금 시간 싸움 하시고 조금 길게 보셔가지고 연말 그리고 내년까지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은 2만 원 이상은 충분히 간다고 봅니다. 추가 매수 자리 가르쳐 드렸으니까 추가 매수 좀 하시고요. 예.
네, 다음 종목입니다. 가을 달팽이님께서 한신기계 4,500원 10% 오래 가지고 있다. 이제 본전에 왔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보유하면 좋을까 진단 부탁드립니다. 했습니다. 4,500원에 샀으니까 작년에 사신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2,000원대 와서 지금 따블 왔네요. 4,500원이면 작년 아마 7월 달에 사신 것 같네요. 작년에 아마 원자력 원전 뭐 수주 어쩌고 그러면서 올해 뭐 확정이 됐지만 그래서 원자력 수혜주로 산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이 회사가 공기 압축기를 만든 거거든요. 뭐 스크로형 뭐 이제 피스톤이 있는데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에 공기 압축기가 이제 들어가요. 그러면 나는 어디서 방송을 듣고 찾아서 원전 나는 초보자예요. 난 차트도 뭐 잘 몰라요. 그러면 그 중에서 1등을 찾아서 하면 뭐 손해나도 갖고 있으면 손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소형주를 사가지고 적자 기업이에요. 작년까지 2년 연속 적자인데 올해 1분기만 3억 흑자 봤어요. 그럼 끝없이 내가 4,500원 샀다고 2,400원 반타작까지 내려갔다가 기다려 번져 왔네. 테마 때문에 온 거죠. 아직도 실적도 안 나와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주식이 쉬운데 나는 왜 한신기계를 살까요? 여러분. 작년 7월입니다. 작년 7월이면 사신 거예요. 25,000원, 21,000원 했을 때요. 두산 에너빌티. 지금 6만 원이에요. 3배 와 있잖아요. 한신기계는 작년 7월에 샀더니 아직도 본전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식을 본전하려고 합니까? 모르면 최고 주식을 사야 되잖아요. 공부를 나는 돈을 100만 원 투자하고 싶어요. 그럼 1등부터 60등 있으면 1등이 투자하는 게 돈은 안 잃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얘가 뭐 늘 1등 하는데 그럼 늘 1등 하는 애한테 돈 주면 되지. 걔는 신용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1등 하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주식이 그런 거예요. 나는 AI 반도체 잘 몰라. 뭐 공정도 몰라. 그러면 엔비디아 1등 미국 엔비디아 사면 되잖아요. 나는 밤에 잠자야 돼. 못 사. 이거 세상 물정 모르는 거죠. 저녁 10시 반부터 하고 아니면 오후에 5시부터 프리마켓도 있고 그건 예약 주문하고 자면 되지. 그럼 상한가 예약 주문하고 자면 저녁 10시 반에 시장가에 체결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 갖고 있으면 되지. 두산에너비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보세요. 작년에 이렇게 갔잖아요. 왜 바닥권이 있는데 앞으로 원전이 계속 좋아질 거고 앞으로 원전에 뭐 SML도 있으니까 하면 그러면 이거 사면 되지. 한신기계 사가지고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이라도 내일 팔고 손절이 하면 내일 팔고 목표가 왔습니다. 4,700원. 목표가 왔으니까 팔고 원전주 사고 싶으면 두산 에너빌티 사시면 되고요. 두산 에너빌티가 제가 올해 한 1월 달부터 한 4번 정도 추천했어요. 손절게 짧게 잡아주고 아직 실제가 좀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짧아지고 하는데 계속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바닥권에서 관심 있게 보다가 가면 그냥 다 질러버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잖아요. 오늘 본전 왔는데 조금 났는데 여기 매물대가 4,700, 5,200원이잖아요. 그 매물대를 가야 되면 거래가 조금 실렸어요. 하지만 이제 개인들은 여기서 지금 1,300원 여기서 놀지만 외국인과 기관들은 저 큰 손들은 두산 에너빌티 가서 노는데 지금 두산 에너빌티로 조선 방산에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개인들도 그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남아 왜 한신기가 놀아요? 빨리빨리 손절하고 가든지 해야죠. 그래서 그런 의미의 전략 매도 하시고 만약에 갖고 가겠다. 난 꼭 한 20% 수익 나고 보겠다. 그러면 추세가 반전됐기 때문에 바닥 찍고 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마 5,700, 800원 정도 5,800원 정도는 갈 걸로 보여요. 그럼 거기 가서 이건 뭐 6월이에요. 올해까지. 그러면 이 종목은 우리가 지금 저는 이제 두산 에너빌티를 원전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소형 모듈 원자력주로 사는 거지. AI 혁명 시대에 수혜주기 사지. 한신기는 AI 혁명 시대 수혜주도 아니에요. 물론 발전기 필요하면 아직 멀었잖아요. 그런 게 들어가려면. 그렇기 때문에 핵심을 찌르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목표가 왔습니다. 장기 목표가가 4,800원인데 왔어요. 밑에서부터 2,000원부터. 주식은 100% 오면 잘 안 가고요. 만약에 가게 되면 이게 한 7,000 여기까지 한 7,300원 정도까지 가야만 되는데 지금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보고 내일 팔고 다른 걸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화 상담이 있는데요. 한번 만나볼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어떤 종목을 질문하실 건가요? 네, 제가 네페스 아크를 갖고 있는데요. 예, 예, 예. 네, 얘가 좀 오래됐는데 36,970원에 10%요. 와, 엄청 오래되셨네요. 네, 사실은 20% 갖고 있었는데 예. 10%는 익절을 했어요. 아, 그리고 그냥 가지고 있었는데 계속 떨어져서 예. 네, 그래서 사실 방치하고 있었거든요. 아, 네, 근데 오늘 뭐 상한가가 같더라고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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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그래서 이제는 좀 탈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그럼 예전에 네, 이걸 사신 게 보니까 지금 작년 초에 사신 것 같네요. 작년 초 아니고 그 전 더 오래됐어요. 아, 그럼 한 3년 넘으셨네요. 네네네. 아, 그럼 그때 이제 기업 이제 물적 분할하면서 네. 물적 분할할 때 그때 이제 수익을 일부 챙기시고 그대로 방치를 해 놓으신 거네요. 네네. 아, 이게 이제 오늘 뭐 때문에 올라간지 한번 뉴스 안 찾아보셨어요? 오늘 후보가 되었다고, 잠깐. 아, 예, 이게 반도체 테스트 사업 부문 이제 물적 분할되면서 네페스 회사가 네. 물적 분할되면서 생긴 회사거든요. 네.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제 AI를 갖다가 키운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래 우리나라를 AI 3대 강국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5년 동안 일단 16조 이상을 투입을 하겠다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삼성전자 엑시노스 AI 칩이 있거든요. 네. 요거를 이제 고도화 관련 테스트 하는데 파트너로 선정이 됐어요. 이 네페스아크가. 그러니까 파트너로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이제 조금 아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SK 하이닉스하고는 동떨어져 놓고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네페스아크가 지금 움직이는 거는 지금 반도체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AI 때문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AI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이걸 팔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요 갈등에 쌓여 있는 거잖아요. 좀 탈출하고 싶어요. 아, 너무 지겹다. 네. 너무 오래돼서. 네, 너무 오래돼서. 네. 그러면은 너무 오래되신 거 이왕이면 조금 더 가지고 계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너무 오래되셔. 그냥 잊어버리시고 제가 볼 땐 지금 이 정도 거래량 같으면요. 일단 추세는 이제 저점에서 탈피는 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10% 이제 수익을 챙겨 드셨잖아요. 네. 그 10%를 조금 나중에 한 11,000원대 정도 10,000원에서 11,000원 정도 내려오잖아요. 그럼 추가 배팅을 하셔가지고 잊어버리고 계세요. 내려왔을 때. 예. 얘가 네. 한 번에 다 못 올라가거든요. 올라갔다 네네. 다시 내려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11,000원에서 10,000원 정도 선에서 이제 지지를 잘 해주잖아요. 그럼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조금 더 길게 가져가세요. 지금 이 시장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5,000포인트 보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최소한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 년 걸리냐면은 1,200포인트 오르는데 약 2년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2,000포인트를 더 보낸다 그러면은 최소한 3, 4년은 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고생하셨는데 조금만 더 고생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추가 매수만 잘하시면은 오히려 득을 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마음고생이 심했잖아요. 한 반토막 정도 나가지고 반토막 이상이 났었는데. 네. 그러니까 마음고생 심했으니까 이제는 아예 쳐다보지 말고 나중에 이제 나중에 10,000원에서 11,000원 정도 내려오잖아요.
그럼 네. 그때 돼서 이제 내가 어느 선에서 추가 매수를 해볼까 이것만 생각하시고 그때 돼서 한 10% 정도만 더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조금 길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네페사크가 삼성전자와 관련돼 있잖아요. 삼성전자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는 다르게 봐야 된다고 그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금 당장 수익을 원하시면은 SK 하이닉스를 매수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장기간 오래 끌고 가서 배당도 받고 진짜 본격적인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조금 많이 낼 것 같으면은 삼성전자를 사라 그러거든요. 최소한 2, 3년 이상을 본다라면은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셔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럼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2, 3년 이후에 만약 상승한다고 가정을 해 보십시오. 그럼 네페사크 같은 경우도 그 영향력을 충분히 받죠. 그래서 보유하셨던 만큼 수익 10% 그 절반 정도 파셔가지고 수익 내고 그동안 끌고 오셨잖아요. 그럼 3년 이상 됐잖아요. 그만큼은 또 보유를 해보고 가십시오.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그럼 반드시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아니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다음 종목입니다. 참사람님께서 아모레퍼시픽 142,000원 10% 진단 바랍니다인데요. 아모레퍼시픽은 뭐 이제 실질적으로 화장품 중에서 모멘텀이 중국 모멘텀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중국 모멘텀이 없어서 45만 5천원에서 엄청 빠져서 10만 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10만 원 초반에서 계속 지금 못 가고 있잖아요. 근데 기술적으로 보면 연봉 차트를 이렇게 보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다 빠졌습니다. 하락은 끝났습니다. 여기서 10만 원으로. 10만 원이니까 거의 80% 빠졌잖아요. 주가가 망하지 않으면 이 대기업은 돈이 많은데 망하겠습니까? 그죠? 적자가 나도 망하지 않아요. 그럼 마이너스 80% 사서 새로운 모멘텀, 즉 앞으로 이 기업이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거기서 돈이 된다면 다시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과거 원래 했던 사업보다 훨씬 더 매출이 좋으면 이거 다 돌파합니다. 자, 그러면 13만 돌파하려면 3배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자, 그럼 이 13만에서 사가지고, 지금 사가지고, 13만 사고 돌파하려면 3배가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죠? 막연히 간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그냥 운이죠. 그죠? 그래서 이 근거는 돌파할 수는 아직은 쉽지 않은데 지금 과거에 중국 시장이 커서 그러면 중국인들이 관광에 많이 와서 우리나라 화장품하고 우리나라 명품이라고 인식이 됐는데 지금은 중국의 로컬 화장품만 하더라도 다 우리 거는 비슷해요. 그죠? 그래서 또한 중국의 내수가 부진하잖아요. 경기가 안 좋아서 지금 십몇 년 동안 계속 안 좋아요. 그래서 내수 지금 부동산도 안 되고 심각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내수 화장품도 잘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구조조정 많이 했고 다른 나라 뭐 중동부터 마시아 있지만 큰 돈이 안 되는 건 조그만 나라들이니까 그래서 그러면 중국만큼 큰 시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미국으로 가고 있어요. 미국이 아마 대표 지금 미국의 아모레퍼시픽 공장 개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공장을 개설하면 화장품도 관세 영향도 안 받고 거기서 생산해서 거기서 팔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성장이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성장 다시 시작해 이거 다시 올라갈 거예요. 천천히. 그래서 올라가긴 올라갑니다. 그러면 나는 장기로 사셨으면 뭐 손절 안 하고 가도 여기까지는 갑니다. 18만 원 정도는. 가죠. 그럼 그때가 기다리는데 13만 사가 18만까지 기다리면 1년 기다려서 가면 뭐 수익률이 크지 않잖아요. 지금은 강세장이기 때문에 지금 돈이 일로 모이진 않아요. 이제 화장품주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최근에 뭐 엔터 화장품보다 한한령이 뭐 해제되고 해서 중국에 좀 옛날 10년, 15년 전에 이야기예요. 그죠? 뭐 풀려도 자기들 거 다 쓰는데 그래서 그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거 화장품. 화장품 시대는 2015년 다 끝났습니다. 고성장 시대는. 그러면 이제는 미국에 가서 성공하니까 그럼 미국 때문에 이제 모멘텀이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최근에 목표가 이렇게 와서 다시 조정 들어갔죠. 6월부터. 아직 실적에 대한 이제 실적 시즌에 가면 2분기도 아직 뭐 그렇게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큰 손들도 팔아서 좀 나오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보시면 기관들도 이렇게 오른쪽
최근에 좀 팔잖아요. 개인은 관심 없고 외국인 관심 없고 기관이 샀던 조금 파니까 내려오는 거예요. 마이너 내려가진 않지만 바닥권이라서 탄력성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 오리온도 그렇지만 뭐 아무래도 그렇고요. 중국 관련된 업체들이 지금 다 안 좋잖아요. 이걸 빨리 뭐 13만 2천 지금 13만 2천이네요. 만 원밖에 안 되는데 한 7% 손해는 좀 빨리 손절하고 요즘 그냥 사도 뭐 아무거나 사도 가는 주도주는 뭐 어제 사면 내일 먹고 내일 사면 오늘 사면 내일 먹고 모레 사면 저 모레 먹는데 강세장인데 그냥 주도주로 가면 되죠. 그죠? 10% 이내에 들어왔을 때 내가 손해났다 10% 이내에 들어오면 다른 강력한 좀 빨리 손절하고 대형주도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기다리게 됩니다. 저는 전략 매도하고 다른 주도주로 갈아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 동진 세미캠 질문하셨네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 관련 회사고 그다음에 LCD도 그 디스플레이도 이제 하는 그 회사네요. 보니까요. 뭐 지금 수익은 뭐 매출액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적은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락 추세에서 추세를 완전히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락 추세를 이어져 오다가 올 초부터 해가지고 추세가 완전히 이제 바뀐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비중이 10%인데 매수가가 36,500원 조금 손실 중이세요. 그래서 보니까 좀 매수해가지고 보유하신 지 좀 오래되신 것 같아요. 거의 한 1년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제는 지금 이제 아직까지 그 배열도가 조금씩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점진적으로 상승 흐름이 이어질 거예요. 지금 60주선 이제 여기 돌파잖아요.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여기 구름대가 음운 구름대잖아요. 그죠? 음운 구름대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구름대 안으로 진입을 했죠. 진입을 했으면은 이 구름대 안으로 진입을 하면은 이제 한 가지는 빠르게 이 구름대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게 되고 또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밑으로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대가 저는 먹구름이잖아요. 이제 그 먹구름 저는 파란색 구름을 먹구름이라고 보는데 이게 먹구름이 잘 안 보인단 말입니다. 앞에. 그래서 지금은 보니까 우리 일봉상으로 놓고 보면은 과거에 2월 달에 대량 거래가 한번 터진 이후에 거래가 안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지금 우상향 중이잖아요. 흐름 자체는. 그러니까 아직까지 시세 자체는 덜 나왔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보유 관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이 이 종목을 조금 보신다라면은 여기 한 33,500원에서 여기가 34,000원 정도, 33,500원에서 34,000원 정도가 여기가 일단은 저항 구간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35,000원 이상까지는 한번 체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만약에 강하게 움직인다라면 이렇게 돌파했다가 밑으로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그렇게 되면은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를 하신 가격대까지 한번 그 돌파를 하거나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매도할 자리는 아니고요. 보유 관점으로 보시되 조금 추이를 한번 더 보세요. 추이를 보시고 과거에 이제 이쪽 좌측에 이쪽 매물대 있잖아요. 요런 매물대. 요런 매물대만 잘 소화시켜 준다라면은 한번 우상향 이렇게 그 올라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그때 돼 가지고 얼마만큼 올라갈지 거래량이 어떻게 터지는지 봐가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보유를 하신다면 최소한 있잖아요. 34,000~5,000원까지는 한번 무난한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일단 보유 관점 제시를 해드릴게요. 네, 다음 종목입니다. 차 마시는 여인님께서 카페24 49,020% 목표가 진단 부탁드리겠네요. 카페24는 제가 과거에 이 카페24가 엄청 상장하고 끝없이 빠졌었어요. 10만 원대부터 끝없이 빠져서 8,000원까지 내려왔거든요. 90% 가까이 빠진 거예요. 빠져가지고 2023년도 올라갔잖아요. 만 원대에서 시작해서 6만 9천까지 갔다 이제 또 사고 있어요. 주식 투자를 이렇게 제가 23년도 5월달, 6월달에 최병원에 아침 7시 반에
저번에 인사이트라는 프로그램 할 때 그렇게 제가 여기 2023년도에요. 5월달 여기서 그때 당시에 무슨 이야기인데 여기가 급등했거든. 6월 달에. 그래서 하면서 이게 18,000원 급등하고 막 엄청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전 계속 적자나다가 이게 인터넷 상거래 업체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이제 뭐 홈페이지하고 여러 가지 인터넷 상거래에서 만들어줬는데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초기에는 막 엄청 2000년 초에는 기대가 됐다가 이렇게 그러면 온라인 시대니까 언택트 시대니까 28년도 좋았어요. 계속 좋다가 이게 성장하고 그래서 상장 계속 빠지다가 적자까지 하고 나다 이제 여기서 23년부터 완전히 회사가 모멘텀 생기고 실적 모멘텀 돌았었어요. 그럼 그 왜 주식을 하려면 주식이 세상에 돈 벌기 가장 쉽다 하면 이 카페24를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이 카페24 어떤 일을 해서 돈 버는지 그럼 이 돈 버는 일이 지금 아이템이 돈이 되는 회사인지 지금 아이템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빨리 분석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되겠구나. 그럼 이 회사도 되겠네. 그러면 나는 거기다 갖다 사놓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몇 배 먹어요. 지금 와서 단기 매매해가 빨리 돈 벌겠다니까 전혀 또 손실 볼 수 있는 거죠. 23년도 왜 이게 그랬을까? 그러면 그전에는 이렇게 전자상거래 만들어주고 뭐 다들 이커머스에서 다들 하고 있어요. 근데 2018년까지 성장하다 그다음부터 경쟁 워낙 심하고 할 때도 별로 없는 거예요. 경기도 나빠지고. 그러니까 계속 적자나다가 이제 그 사업은 물건을 건너간 거예요. 그럼 이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2018년도 이후 2020년, 21년 그때부터 뭐냐면 유튜브 시대가 온 거잖아요. 그럼 유튜브에 뭔가 그 솔루션을 만들어서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팔게 해주고 하면 거기에 결제도 받고 상품도 솔루션 통합 비즈니스 서비스를 솔루션 결제는 해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장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저는 정권 채널인 저는 동방번사 1등 TV라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있어요. 제가 저 시골에 서 아주 맛있는 경상북도 그 소백산에 아주 맛있는 우리 동네 사과가 청송사과보다 맛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걸 판매하기 위해서 내가 동방번사 1등 TV를 갖고 있어요. 채널을. 그러면 거기 잠깐 내가 판매 솔루션을 해서 사과 세상 대한민국 1등 사과만 판다. 그래 놓고 솔루션을 만들어서 거기서 내가 홈쇼핑처럼 유튜브 채널을 팔면 되잖아요. 이걸 만들어주는 회사가 이 카페24예요. 자, 그러면 유튜브 크리에이터 엄청나게 많잖아요. 자, 그러면 거기에 나는 이걸 만들어, 그럼 앞으로 돈이 되겠네? 그러면 그때 24년도 이 카페24를 사야 되는 거죠. 2만원, 3만원. 제가 그래서 만원 이제 시작한다. 저 위에 사상 고점까지 간다. 그래서 10만원대인데 거의 지금 69,700 왔다잖아요. 얼마나 주식 하시오? 그럼 때서 가만히 놔두면 돼요. 2만원 이렇게 사가지고 올라가든 팔든 말든. 그러면 한 3배 남으면 팔면 되잖아요. 2만원에 사도 6만원. 고점에 사도 그때 6월에 최고점이 18,000원이에요. 6만원이 3배인데. 지금 팔아야 될 때입니다. 이제 다 할 때 거의 다 했습니다. 물론 시장은 조금 큰 자. 그러면 나머지 이 회사 말고도 이제는 이게 돈 되네 유튜브 같은 데 채널에 이 솔루션 이커머스 솔루션 제공하는 거 다른 회사도 이제 많이 할 수 있어요. 돈 된 거 알았으니까. 경쟁이 너무 심해지죠. 그러면 팔아야 되죠. 지금 이런 거 팔 때인데 왜 삽니까 지금? 그러니까 뒷북 투자인 거예요. 돈을 깨먹으려고 주식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이 시대, 지금 이런 게 아니라 AI 솔루션을 만들어주는 회사가 지금 가는 거잖아요. 세계 1등은 팔란티어가지? 이런 것처럼. 그럼 지금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실적은 그나마 꾸준히 이익은 늘어요. 매출이 안 늘어요. 매출이 이제 10% 1,000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겁나겠죠, 여기서. 이제는 팔아야 됩니다. 고점에서 나오니까. 팔 때 사고 있습니다. 내일 전략 매도 하시고 건드리지 마세요. 이제는 주식이 이렇게 거의 10배 나왔는데 경쟁이 심하, 경쟁자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건드릴 종목이 아니다.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화이트 하이드레인저님께서 현대건설 47,000원 17% 보유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장기적으로 봐도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런 분들 참 좋아합니다. 예, 진심 축하드립니다. 박수. 진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을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세요. 왜냐면은 이 방송을 보면은 정말 여러분들께서 얻어간 그 진짜 도움되는 게 많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 LG CNS 추가 매수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셨잖아요. 내일 당장 추가 매수하세요라고 했잖아요. 이거. 그리고 어떻습니까? 제가 이거는 분명히 이거 고점 뚫고 간다.
가니까 이거 직전 고점까지 돌파합니다 이랬는데 이거 봐보세요. 그냥 가버리잖아요. 이게 AI 관련해가지고 이게 AI 쪽에 속한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린 게 이게 가버리잖아요. 그럼 이제 현대건설 기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 현대건설을 갖다 현대건설을 보면은 현대건설 기계가 아니고요. 현대건설을 보면요. 이 종목이 왜 이만큼 올라왔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이런 것들이 18년도 19년만 정도 걸려가지고 이제 서서히 움직이고 있다 그랬잖아요. 옛날 얘네들이 과거 복고풍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서 일단 지수 5,000포인트까지 끌어올리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일단 펀드라든지 이런 상품들이 많이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식 투자할 사람들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권사가 그동안에 참 빛을 못 봤는데 이제 빛을 볼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고개를 내밀고 있잖아요. 나는 갑니다 하고. 지금 그런 정책적인 이슈들이 있으니까 그냥 바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건설주들이 왜 올라가겠습니까? 그것도 정책적인 면에서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복고풍들, 그러니까 과거 트로이카 관련주거든요. 증권, 건설, 그 다음에 금융보험까지 다 포함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조선까지. 과거에 2004년, 2005년도에 오르기 시작했던 지수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조선업종들이 많이 올랐고요. 그 앞전에서는 그 다음에 건설, 금융 이런 쪽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2007년도 이때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이제 다시 오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복고풍이란 말입니다. 복고 주도주들.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이들은 이제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현대건설 한번 볼게요. 현대건설을 월봉인데요. 월봉을 축소를 시켜보겠습니다. 축소를 시켜보면요. 여기 2007년도 있죠. 여기 2007년도. 여기 고점이요. 여기 고점이 얼마냐면 10만 원입니다. 10만 원대예요. 여기 보시면은. 진짜 이게 참 보기가 어려운데요. 이게 2007년 10월 31일 날 10만 원이거든요. 그럼 이제 얼마죠? 이제 7만 6천 원이죠. 직전 고점 가려면 아직까지 멀었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은 월봉인데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2007년부터 해가지고 2025년까지 18년 걸렸단 말이에요. 이제 여기 딱 보시면은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대가리 이렇게 올려놓고 있잖아요. 지금 증권주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얘네들이 다 그런 흐름이에요. 그게 뭐예요? 얘네들은 이제 지금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거를 47,000원에 사셨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거의 100% 다 됐죠. 저는 이럴 때는 있지 않습니까? 조금 아쉽지만 100%까지 드셨으면 참 좋은데 100%까지 안 되더라도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투자를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아십니까? 외국인들은요. 매수를 하잖아요. 수익이 100%가 되잖아요. 원금을 뺍니다. 원금을 빼고 나머지는 그냥 끌고 가요. 그 원금은 다른 데 투자를 합니다. 그게 외국인들 투자 방식입니다. 우리 시청자님이 현대건설 갖다가 지금 수익이 많이 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00% 났으면 더 좋지만 100%가 안 나더라도 절반은 팔면 되겠죠. 그죠? 절반 팔았다가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밑에 내려오면은 다시 사든지 다른 거 투자하든지 알아서 사시고 그 나머지는 길게 가져가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하면 더 좋느냐? 예. 고점에서 절반 정도 파시고요. 조정 내려오면 그때 돼서 추가적으로 더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길게 장기적으로 본다라면. 그러면 얘네들은 이번에 주도업종이 됐잖아요. 이번에 주도업종이 된 게 뭐냐면은 증권, 그 다음에 건설, 그 다음에 금융, 보험, 그 다음에 조선요. 요렇게 얘네들이 주도업종으로 완전히 자리매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들 종목군들이 조정받으면은 다시 주도업종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정 나올 때 그들을 편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수익률 차이는 굉장히 크게 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여러분에게 딱 기억하고 계셨다가 한번 참고를 딱 하시면은 앞으로 정말 좋은
성과를 거두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청자님 그 하이드레인저님 장기 보유 찬성하고요. 장기 보유를 하더라도 일단 고점에서 절반 팔고요. 조정 나올까 조정 기다렸다가 거기서 다시 한 번 더 배팅 하셔가지고 더 길게 가져가시는 걸 권유해드리고 싶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세계평화님께서 필명도 세계평화 해놨네요. 한미글로벌 23,030%. 네옴시티 테마 바람이 불 때 꼭지에서 매수해 몇 년간 고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애프터마켓에서 한정규석 MOU 계약 뉴스로 20% 넘게 상승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나가서 하는지 제발 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와, 필명도 세계평화 만들어서 이제 종전하면 이제 새로 재건도 해야 되니까 뭐 수혜가 되겠네요. 뭐 우크라이나 종전하고 뭐 중동전도 이제 뭐 미국이 뭐 핵시설 폭격하고 끝나면 이제 다 끝나는 거니까 그러면 또 재건도 하고 그러면 관련된 뭐 재건주 관련돼서 얘들은 한미글로벌은 건설 관리 기업이에요. 건설 집중한 게 건설 관련된 뭐 여러 가지 공기도 단축하고 뭐 여러 가지 AI를 적용해서 뭐 여러 가지 설계라는 이런 걸 뭐 잘 해주는 거 회사거든요. 그러면 해외 뭐 건설회사나 여러 가지 수주를 막 하고 하면 원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 관련된 설계라 이런 것 같이 AI를 적용해서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요즘 AI 적용하지 않으면 뭐 비용도 줄이고 싶지 않으니까 이것도 뭐 AI 수혜주라고 할 수는 없죠. 비슷하면 어쨌든 그래서 오늘 원전 한전기술과 이제 설계 관련된 뭐 서로 이제 업무 협약을 했으니까 급수혜가 되는 거죠. 근데 처음에 23,000 사가지고 30% 샀는데 확신이 있어야 30% 샀는데 왜 사실 지금 본인은 손해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한 개입니다. 자, 모든 테마가 다 반영되고 나온 상태에서 네옴시티라고 그러고 나와서 주식이 빠지니까 네옴시티가 지금 뭐 나오고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중동도 지금 어렵고 경제도 유가도 지금 빠져 있다가 그래서 내려와서 주식을 테마주를 내려와서 사니까 항상 손해 보잖아요. 어떤 경우는 이제 주식은 빨리 돈을 벌고자 하면 테마주냐 소형주 그러면 보세요. 여기 가고 여기 연봉이 이렇게 줬잖아요. 세상에 3개월 동안 대폭등했어요. 5배 올라가지고 5배 올라가 윗골에다 연봉을 줬는데 캔들 찹도 한 개만 공부해도 여기서 살 수 없겠네. 자, 보세 끝없이 빠져가지고 이제 여기서 보면 계속 빠졌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 여기 정도 오면 바닥권일까? 요거 바닥이잖아요. 그죠? 그럼 바닥에서 사놓고 내가 테마가 이러든 기다리면 테마가 불겠지. 그럼 기다리면 먹잖아요. 돈은 따블씩 먹는데 이렇게 벌기 쉬운데 모르가 사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봉도 보시면 이 주식이란 것은 정말 쉬워요.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거래가 없다가 거래가 폭발하네. 벌써 거래가 폭발하자 여기에 주식이 엄청나게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서 쳐다보면서 매매해요. 단기 매매 세상 사람 다 와서 매매해요. 그러다가 딱 끝났네. 장대음봉으로. 완전히 하락 장악형이 크게 나와버리잖아요. 이렇게 장대음봉 나오는데 이거 뭐 포스콜드 LG하고 전부 다 2차전이 똑같은 모양이에요. 똑같잖아요. 그렇게. 다 주고 아무도 관심을 이제 하니까 많이 빠졌으니까 사람들이 조금 하니까 시간에 거래해서 딱 올라가지고 있죠. 거래가 없잖아요. 그죠? 이거 속임수처럼 그래요. 한전기술하고 지금 해서 수익이 나오냐고 지금 당연히 안 나와요. 그죠? 또 지난번에 그랬다가 지금도 거래도 없이 시간 내서 올라갔으니까. 걸리죠. 그러면 지금 23,000원이니까 30%. 내일 보고 비중 절반 줄이시고 거래 없이 거래 내일 아침에 8시부터 8시 30분 사이에 일단 21,200 플러스 가면 여기 돌파하든지 하면 대충 절반 줄여놓고 보세요. 15% 줄이고 그 다음에 올해 이 회사가 특별하게 뭐 이익은 꾸준히 나는 회사예요. 근데 그래 고평가는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시가총액이 뭐 2,300억이니까 영업이익이 375억에 한 3천억 대는 가야 되니까 상승 여력은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지금은 앞으로 뭐 여러 가지 해외 쪽에 정전되고 나서 뭐 건설도 여러 가지 있으면 원전도 그렇고 하니까 좋아지니까 중기적으로 가져가면 장기적으로 갖고 가면 기본적으로 아마 27,000원 정도는 갈 걸로 보여요. 그래서 27,000까지 가져가듯인지 아니면 내일 정도 빨리 나는 주도주로 가겠다 하면 내일 정도
팔고 나오셔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은 그 따따 양봉님, 금양 그린파워 질문하셨는데 12,030원, 비중 20%네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랜트라든지 그 발전소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분야를 하는 그 회사고요. 최근에 이 종목은 이제 그 저점을 탈피를 해가지고 이제 거래량이 이제 조금씩 들어왔는데 대량 거래 터지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거래량이 안 터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네요. 아무래도 이게 일봉보다는 주봉의 영향을 조금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그 구름대 있잖아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어떤 종목은 이렇게 돌파했다가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 의문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돌파해주면 좋은데 돌파를 못하면은 또 이게 이 흐름에 따라서 이대로 이래 내려오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흐름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돌파를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이게. 그래서 그 금양 그린파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일봉상에는 추세 자체가 그렇게 큰 문제는 없거든요. 왜냐면은 여기서 조정 나올 때 있잖아요. 여기서 조정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서 조정 나올 때 있잖아요. 이게 저점이 여기서 만약에 이게 종목이 이탈될 것 같았으면 여기서 바로 이탈돼야 되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하락 이탈을 해야 됩니다. 근데 버티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뭐 이 종목을 가지고 노는 뭐 세력들이든지 누군가 관리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또 조정이 나오면서 이제 저점이 높아지잖아요. 이렇게 저점이 싹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거래량이 터지고 그다음에 쉬고 거래량이 터지고 쉬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지만 이 구간에서는 지금 거래량이 아직 안 터졌죠. 그래서 여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횡보하는 그런 흐름인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횡보가 마무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거래량 터졌을 때 움직임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시청자님이 단기적으로 요 구간에서 이쪽 아니면은 그러니까 4월달 고점 아니면 5월달 고점에서 여기서 잡히신 것 같은데 한 번은 더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가능성이 높고 그때 이제 물량 소화가 됐다라면 물량 소화를 시키는 움직임에 따라서 12,500원하고 13,000원을 과감하게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가 걸린 문제라고 보거든요. 대신에 제가 볼 때는 손실은 안 볼 것 같다. 하지만 12,500원에서 13,000원을 강하게 돌파해 주면은 좋은 수익을 얻는 거고 강하게 돌파 못하면은 뭐 매수가나 또는 매수가보다 살짝 약수익에서 매도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보유 관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종목 진단을 마치고 저희 히든 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히든 카드 하겠습니다. 먼저 히든 카드 하기 전에 리뷰 보고 가겠습니다. 리뷰 종목이 두산 에너빌리티 5월 14일 추천해서 고가 기준으로 98.12%까지 올라갔습니다. 5월 중순부터 5월 달에 최고의 주도주입니다. 초대형주가 시가총이 수십조짜리가 한 달 만에 100% 오른다는 것은 세상에 돈 못 벌 사람이 없는 거죠. 지금 초대형주들이 두산 에너빌리티 말고도 정권주도 그렇고 한 달 거의 100% 올랐잖아요. 아니 개인들은 만약에 5억 10억 갖고 있어도 만약 내가 10억까지 5억이에요. 지금 평가금이 2차전지 10억치 샀는데 5억이 돼 있어요. 그럼 다 손절하고 그냥 두산 에너빌리티 나가면 다 회복됩니다. 정권주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손실 회복되는 거죠.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수익률이 98.12%인데 이게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지금 5월 14일 한 번만 추천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올해 계속 1월달, 2월 계속부터, 이게 이제 저는 3배가 기본, 저는 여기 원래 2만원대 여기서 올해 1월달에 작년 12월 말부터 시작, 올해 1월달에 제가 주식 선물로 10배그 투자 비법 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솔루션, 카카오, 현대건설 26,000원 전부 다 3배 간다. 1년 정도 걸쳐서. 그러면 3배 가니까
주식 선물은 기본적으로 3, 4배를 살 수 있거든요. 바닥에 질러 놓으면 3배 가면 10배, 9배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두산 엘리베이터 이거 18,000원이었어요. 16,000원. 거기서 1,000만 원, 3,000만 원 사놓고 지금까지 기다렸으면 1,000만이 9,000돼 있습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두산 엘리베이터는 저는 2027년, 29년도가 SMR 시장이 29년도 본격 개화가 됩니다. 그럼 지금 4년 뒤잖아요. 그전에 이제 대형 원전도 수주가 있고 하지만 SMR 시장은 나중에 2035년도 제가 새로운 지구가 하나 생길 때 인조인간 시대가 온다. 그럼 인조인간이 생기면 거기에는 대형 원전, 수력발전, 하력발전 전부 다 안 됩니다. 그걸로는. 왜 그러냐면 멀리 있는 지역 때문에 휴머노이드, 인조인간에 싸우기 위해서는 전기 끊으면 동력이 부재되기 때문에 전쟁도 못합니다. 아무리 능력 좋은 인조인간도 휴머노이드. 그러면 내 주변, 내 동네에 SMR, 소형 원자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전쟁하면 사람이 가는 전쟁하는 게 아니라 휴머노이드가 인조인간 전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전쟁할 때 지금 전쟁하면 발전기 같이 끌고 전장터에 갑니다. 군대 갔으면 다 알잖아요. 발전기를 끌고 비상발전 끌고 전쟁하러 갑니다. 왜?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10년 뒤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전쟁터에 나가잖아요. 그럼 로봇이 전쟁터 나가면 어디 전기선 연결해서 저 화력발전, 수력발전, 원자력 발전을 대형 쓸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트레일러에 소형 원자로 그거 핵잠수함 같은 거기 원자로 그거 한 개 끌고 가면 모든 게 끝나요. 그러면 2035 엄청난 시대 그 SMR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서울에 SMR이 몇 개가 필요하는 100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기에 5분 SK가 울산에 저기랑 데이터 센터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지면 거기에 한 소형 원자로가 한 개 들어가면 되거든요. 77메가와트짜리 SMR이 하는 거.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우리나라 최고의 데이터 센터 한 개 필요하듯이 그러면 이게 막 필요해. 그것 때문에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대형, 이게 뭐 채권 원전 때문에 지수 이렇게 간다? 아니에요. 물론 그것 때문에 가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갖고 있으면 되고, 저도 31만 5천 원 여기서 일봉 차트잖아요. 저도 뭐 삼성 SDI 계속 좋다고 그러잖아요. 정보체 배터리 이 몇 년 뒤까지. 그러면 지금 몇 년 기다릴 지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3만 천원 다 손절해버리고 17만 손절하고 바로 들어갔습니다. 다. 바로 회복되잖아요. 그죠? 더블로 갔으니까. 이게 바로 대형주가 가는 시대에 집중하는 게 개인들이 돈 버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개인이 지금 정권주가 가는데 어떻게 돈을 못 법니까? 2007년도 정권주만 갔습니다. 반도체 가지 않았어요. 정권주하고 몇 개, 지금은 이제 정권주랑 이제 지주사도 거의 끝나고 정권주랑 앞으로 AI 혁명 수혜주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건 AI 혁명 수혜주다. 이렇게 보고 가져라. 저는 이제 목표가는 왔지만 5만 3천 목표가다. 6만 5천 목표가인데 목표가 거의 왔어요. 6만 3천은. 하지만 조정받아도 다시 사상 고점인 14만 6천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거 돌파한다. 저는 29년도까지 앞으로 장기적으로 30만 대가 목표입니다. 이것도 현대 일렉트릭보다 훨씬 더 좋은 회사 장기적으로. 그러면 현대 일렉트릭이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제2의 현대 일렉트릭이다. 이렇게 보고 단 10%라도 물려도 10% 20% 물리면 10% 사서 물리면 20% 사고 20% 물려 30% 사도 걱정하지 말라. 이걸로 돈 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것도 지금 4년째 올라가고 있잖아. 이렇게. 그처럼 앞으로 이 두산 에너비터 그런 거다. 가장 강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희 히든카드 보러 가겠습니다. 저희 히든카드는 섹터 AI 플랫폼인데 AI 플랫폼인데 히든카드 주제가 뭐 지난번에 제가 카카오 하면서 이 섹터는 다 말씀드렸어요. 제가 두산 엘리베이터 막 열대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갔네. 그래서 여기 똑같아요. 대바닥 탈피하고 AI 플랫폼 강세장 합류되고요. 소프트웨어와 플랫폼 시장이 고성장 이제 시작된다. 하반기부터. 그래서 21년 고점대 60% 80% 빠졌으니까 저도 이거 많이 했으니까 이 AI 플랫폼 저 추천 히든 카드 정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히든 카드를 보시면 후보군을 보겠습니다. 후보군 보시면 이제 카카오, 수업, 다우기술, 한글카컴부터 뭐 가비아 여러 개 있는데요. 플랫폼 기업들 하고요. 그래서 이 중에 저는
네이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 픽했습니다. 자, 네이버는 오늘 뭐 대웅주가 19%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가 어떻게 사?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중단기 성장 동력을 확보했는데 이커머스 시장도 시장 괜찮고 2분기 실적은 실적 좋게 나와요. 그 다음에 하반기 더 좋게 나오고 AI 서비스 시장이 확대된 AI 에이전트가 카카오는 올해 하반기 하는데 이것은 내년에 합니다. 내년에 에이전트 들어오고 AI 에이전트 AI 비싸요. 나오고 지금 안정적인 펀더멘탈이 개선되고 있지만 그 다음에 구조조정 끝나고 그 다음에 AI 정책 모멘텀 저 AI 관련된 정책 모멘텀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걸로 보여서 그 모멘텀이 강하다. 그래서 저는 한번 차트를 보고 말씀드리면 주가가 하루에 이렇게 20% 올랐어요. 대형주는 뭐 먹을 건 없어요. 그죠? 하지만 길게 보세요. 이제 시작이에요. 46만 5천인데 23. 제가 원래 카카오도 마찬가지 27년도까지 이거 다 근처 돌파한다 그랬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AI 관련된 플랫폼과 AI 소프트 이런 기업들 실적이 이제 추세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27년도까지 이거 다 돌파한다고 보고 장기로 투자하시면 된다. 눌림주 이렇게 말씀드리고 매수가는 내일 이길 시초가 사면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31만 원입니다. 31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그 다음 또 조정 받고 나중에 그겠죠. 그래서 손절가 22만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제 제가 히든 섹터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동안에 못 올랐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주를 봤는데요. 시장보다 약하지만 최근에 이제 강세 연속성을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입니다. 최근에 이제 단기 추세를 회복을 하는 분위기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집중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집중 매수를 하고 있고, 지금 히든 종목으로 본다라면은 현대차, 자, 히든 종목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히든 종목 본다라면은, 후보군으로 본다라면은 현대차,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기아, 현대위아, 한온 시스템, 그 다음에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이 중에서 제가 히든 종목으로 뽑은 종목은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지금 종목군들이 대부분 비슷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왜 현대글로비스를 이렇게 뽑았냐면은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전문 물류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종합물류, 그다음에 유통 판매, 그다음에 해운업 이런 업을 하는데 해운업 같은 경우는 완선차 운송, 그다음에 벌크 운송을 주력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통 판매 같은 경우는 CKD 부품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중고차 경매를 하는 경매를 합니다. 해외 완성차 육상물류 부문에서 양호한 성장세를 가져다 주고 있는데요. 해외 부문 신규 용선 편입, 그다음에 장기 계약으로 가스선 운항을 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계열사 신규 공장 향 CKD 물동량 공급이 증가를 하면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규모가 조금 좋아졌어요. 그다음에 원가 구조 개선에 따라서 원가 구조 개선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증가에 따른 판관비 부담 때문에 영업이익은 조금 감소됐거든요. 그런데 외화 관련 영업 수지가 개선되면서 법인세 비용 증가에도 순이익률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9.7%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30.4% 증가, 당기순이익은 30.1%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현대글로비스는 기술적으로 본다라면은 여기 저점을 한번 잘 보십시오. 자, 여기 저점을 보시면은 5월 초순경입니다. 5월 초순경에 여기서 1차 저점을 딱 확보를 했습니다. 여기 1차 저점이 얼마냐면은 104,500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여기 2차 저점이 있죠. 여기입니다. 뭐냐면은 짝꿍댕이죠. 자, 짝꿍댕이 흐름입니다. 이 짝꿍댕이 흐름의 특징이 있죠. 1차 저점보다 2차 저점이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작아야 된다. 요게 특징입니다. 자, 최근 들어가지고 거래량이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 거래량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는 물론 외국인들일 수도 있지만 이 종목을 끌어당기는 강한 힘들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지금부터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항상 이런 걸 말씀드리잖아요. 요렇게 고개 그 어머니 구름대에서 살짝 이렇게 머리 딱 내밀었던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은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는 나한테 관심을 가져달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거든요. 특히 거래량 증가를 하면서. 거래량 증가하면서 요렇게 올라오는 것들은 나한테 날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그러니까 조금 사달라는 거예요. 조정 나오면 사주세요.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여러분들께서 항상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어디쯤에서 사야 될까 봐야 되거든요. 제가 매수가는 13만 원 이하로 잡아드립니다. 왜냐면은 더 아래쪽으로 잡아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12만 5천 원 아래쪽으로 잡아드리고 싶은데 제가 여기 야인시대 출연해가지고 좋은 종목군들 상당히 많이 말씀드렸는데 SK 하이닉스, 신한지주, 뭐 한화 전부 다 매수 체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다 많이 갔는데 리뷰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현대글로비스는 매수가를 조금 높게 잡아드립니다. 13만 원 이하.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정 나오면은 언제든지 분할 매수하셔가지고요. 요 충분히 조정 나오거든요. 13만 원 이하는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니까 13만 원 이하 나오면은 매수 관점으로 체크하시고 요거는 목표가는 여기까지 봅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4분의 4 지점 나오면 4분의 1 지점에서 여기 4분의 4 지점까지 간다. 이거는 기본이에요. 이 주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4분의 4 지점이잖아요. 그죠? 4분의 4 지점에서 주가는 항상 4분의 1 지점까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4분의 1 지점까지 떨어졌으면요. 4분의 4 지점까지 간다니까요.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목표가는요. 직전고 여기까지는 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5만 원까지는 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는 14만 5천 원에서 15만 원까지 보시고 조금 길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손절가는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시장이 안 좋으면은 손절가 일탈할 수도 있으니까 11만 원 이탈하면은 손절 관점으로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이미 추세를 갖다가 어느 정도 회복을 했어요.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배열도는 안 맞춰졌죠. 배열도가 맞춰지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이게 이제 조정 나올 때 잘 매수를 하셔가지고 한번 길게 보시는 전략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종목진단과 히든카드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장이 아주 좋습니다. 8월까지는 그냥 제가 지르란 소리는 잘 안 합니다. 저는 대형주 위주로 하기 때문에 바닥 것부터 시작하는 거 많이 올른 거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는 종목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녁에 일요일 저녁 8시에 라이브로 뭐 주도주 위주로 하니까 거액자산 가격 돈 버는 방법 종목까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상당히 이제 과열되고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멈추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그 쌍봉이나 짝꿍 흐름을 보일 때까지는 더 두고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지난주에도 그 변곡 구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살짝 조정받다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살짝 조정받았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작은 쌍봉이나 아니면 작은 짝봉을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작은 거라도 봐야 되고 아니면 큰 흐름이라도 봐야 된다고 봐요. 이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은 조금 더 두고 보는 게 좋지 않느냐. 다만 무리하게 추격은 하지 마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